배우 문근영은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지방 공연을 앞두고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급성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간 원조 국민여동생으로 활동하며 선행천사로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논란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였다. 2004년 개봉한 어린 신부의 인기로 일약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작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는 순수한 연변 처녀의 역을 맡아서 춤솜씨, 연변 사투리 실력과 함께 많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6년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에 특별 전형 지원으로 합격했었다. 입학 전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가겠다고 말했지만 원서 쓸 때가 되니까 특별 전형 국어 국문학과에 응시해 고3 입시생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연희활동 수입으로 기부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장 유명한 기부활동으로는 2006년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 마을에서 목사 부부에 의해 운영되다 재정 악화를 맞은 공부방을 인수해 2009년 개신교 계열 NGO 굿피플에 기증한 것. 원래 익명으로 하려 했으나 후에 기증하러 온 여인이 문근영의 어머님이 밝혀져서 기증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러나 외조부인 류낙진 씨가 남로당 출신으로 빨치산 활동을 하였으며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였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문근영 응급수술 소식으로 팬들은 SNS에 많은 응원과 격려의 글을 남겼다. 언니 아프지 마요. 어디 다친 거예요? 연극 꼭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언니를 볼 기회가 또 있겠죠? 얼른 나으세요. 피 선지 많이 안 다친 거죠? 전화 받고 취소 소식에 가슴이 철렁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그 아픔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 해요. 저도 아프네요. 빨리 툭 털고 뵙길 바랍니다. PS 89 아프지마, 내 맴 찢어져. 문근영의 나이는 1987년생으로 33살이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로 남아있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녀의 노출 패션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노출 패션을 입게 된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영의 데뷔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문근영의 연예계 활동을 반대한 어머니가 문근영이 방송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 지지율이 더 낮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때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죠. 이에 어린 문근영은 밤낮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되자 약속대로 문근영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문근영의 인성에는 그녀의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문근영은 착한 성격으로 연예계에서 한 번도 예에 없다는 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착한 인성을 가진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근영이 어릴 때 외할머니가 늘 매니저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주변을 청소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하면서 문근영에게 참 교육을 몸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근영의 가족에게는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는 남로당 출신으로 빨치산 활동을 했고 30년이 넘는 기간을 비전향 장기로 복역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극우 보수단체들이 묘비를 부수는 등 문근영은 가족들의 이런 아픔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화제를 전환하겠습니다.
문근영은 술을 대단히 잘 한다고 하네요. 무려 6병을 마신다는 소문이? 본인은 정신력으로 이겨낸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또 문근영은 맛집을 이영자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근영 씨가 사인에 글을 길게 적은 집은 무조건 맛있는 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느 날 문근영이 촬영 도중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급성구획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 조직의 문제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 괴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을 앓은 후에 문근영의 생각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보여준 파격 노출 역시 그런 그녀의 생각의 표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참 착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동생 문근영. 앞으로 쭉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고 전하고 싶네요. 연예계의 어린 나이 때부터 해와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지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문근영의 나이 인성 성격 배우가 되기까지 모두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문근영 화이팅입니다. 국민 천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배우 문근영의 외조부가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 옹인 것으로 밝혀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사회복지기관에 6년간 8억 5천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것으로 밝혀진 문근영이 이 같은 선행을 베풀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가족사가 자리 잡고 있다. 문근영의 외할아버지는 통일운동가인 고 류낙진 씨.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류 씨는 지난 1971년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이상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류 씨는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났다. 뿐만 아니었다. 류 씨의 동생이자 문근영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문근영의 이모와 외삼촌도 당시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혼돈스러운 현대사의 질곡을 가득 안고 있는 가족사인 셈이다. 이런 내력이 있는 탓에 문근영의 부모는 문근영이 연예인으로 데뷔하겠다고 하자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허락하겠다고 말했으며 출연료를 받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반드시 불우이웃과 북한 동포를 돕는데 사용하자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근영은 부모님은 어린 제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그 돈을 더더욱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신다. 나도 아빠 엄마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문근영은 최근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신윤복 역을 맡아 남작 여자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 정유진이 해피투게더사 출연 전 문근영의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15일 밤 방송된 KBS ETV 해피투게더사에는 김고은, 정혜인, 김국희, 정유진이 출연했다. 정유진은 드라마 촬영하는데 문근영 언니랑 하고 있다. 편안하게 하면 된다. 본인도 처음에 힘들었다. 그래도 잘했다고 해줬다고 말했다. 전현무는 문근영에게 문자가 왔다. 털털하고 좋은 친구라고 해놨다. 노래를 시켜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문근영 근거 있는 소문이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말할 거리라도 있으니까? 과거에 문근영 못됐다는 말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내 루머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느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구나. 내가 조금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 루머를 듣고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엄마였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까? 혹은 앞으로 듣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고 말이다. 근거 없는 루머에 휩싸인 문근영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하는지 알 것 같네요. 사실 문근영은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 외에도 예전부터 수많은 기부를 통하여 선행을 쌓아왔습니다. 문 연기하는 거 좋아요. 돈도 많이 버는데 많이 버니까 기부도 많이 하는 거예요. 문근영은 2003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빛고울장학재단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습니다. 원래는 익명으로 기부를 했는데 2008년까지 익명으로 기부한 금액이 총 8억 5천만 원에 달할 정도였죠. 독서 운동단체인 행복한 아침 독서에도 2005년부터 3년간 약 1억 원의 돈을 기부. 2006년 호주 시드니의 한국 학교를 방문한 후 4년간 수천여 권의 책을 기부. 한글사랑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1억 원을 기부. 해남 땅끝 공부방에 2006년 땅을 매입해서 다음 해에 건물을 지어줌. 문근영이 수많은 기부를 익명으로 하다가 나중에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상당 부분 문근영이 기부자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당시까지 어렸던 문근영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네요. 문제가 연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빠 엄마와 약속한 게 제가 번 돈을 뜻있게 쓰자는 것이었어요. 문 어머니가 제 연희활동을 허락하는 대신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얻은 수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마 문근영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린 딸이 돈에 대한 탐욕에 물들까 경계를 했던 것 같네요. 어린 시절의 좋은 버릇 때문인지 문근영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기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하여 우파 눈객인 지만원이 공격을 합니다. 지만원 문근영은 국민 여동생이 아니라 좌익 여동생이다. 배우 문근영은 빨쥐산의 손녀이며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글들은 우리나라의 비전형 장기수 빨쥐산들을 통일운동가로 포장시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지만원의 뒷날 주장은 이랬지만 사실 지만원의 글은 문근영을 깎아내리는 글이었죠. 문근영의 기부 행위까지 색깔론에 연결시킨 지만원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색깔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죠. 다만 문근영의 기부 활동을 소개하면서 몇몇 문제 있는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외조부인 윤학진을 비전형 장기수가 아니라 통일운동가라고 포장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몇몇 언론들이 문제의 씨앗을 뿌렸고 지만원의 과도한 색깔론이 문제를 키웠으며 이 와중에 아무런 관계없는 문근영만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근영은 기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부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은 엄마다. 요즘 내가 도움을 준 친구들로부터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해남 땅끝 마을 친구들인데 어렵게 지내는 그 친구들이 용돈을 돼지 저금통에 모아 다른 친구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그냥 누나가 도움을 줬듯이 우리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전해 들었다. 사실 나누면 더 불어난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내 삶의 또 다른 지표가 됐다. 문근영이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네요.
이런 문근영에게 비전향 장기술을 포장하려는 언론 매체나 지만원의 색깔로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돌아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가 시즌1 다시 2의 성공을 잇는다. 역사 예능의 끝판왕 MBC 선을 넘는 녀석들 2하 선녀들이 리턴즈로 돌아와 8월 18일 첫 방송된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역사와 문화, 예술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로 터는 탐사 예능 프로그램.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재미와 유익함을 선사해 호평받았다. 앞서 선녀들은 국경선을 넘었던 시즌1 해외편, 한반도의 선을 넘었던 시즌2 한반도 편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웰메이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즌2는 8.3%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의 높은 시청률은 물론 6주 방송 내내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다. 돌아오는 선녀들 리턴즈 첫 방송을 앞두고 정윤정 PD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선녀들 한반도 편이 시청자들의 호평과 함께 종방된 후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쉬움을 느꼈다. 한반도 편 6회에 담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얘기해본다는 것이 선녀들 리턴즈의 기획 의도이다. 동서남북 선을 찾아갔던 여정에서 이제는 시간의 선을 넘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몰랐던 장소, 더 많은 시대의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경복궁, 경조 등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만한 장소들을 새롭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존 출연자들의 케미가 좋아서 한반도 편을 함께 했던 전현무, 설민석, 유병재 씨 등 거의 모든 출연자가 탐사를 같이 하게 됐다. 시즌1을 함께 했던 문근영 씨의 경우 드라마 촬영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김종민 씨가 함께 하게 됐는데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대단한 멤버라 기대가 컸고 기대에 걸맞게 맹활약을 해주고 있다. 또 장소와 주제에 걸맞은 많은 스페셜 게스트들이 활약할 예정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의 호평과 출연자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즌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 항상 시즌 막바지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끝난다는 점이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학부모 시청자분들의 추천글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즌제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항상 다른 시간대 편성이 되었고 항상 힘든 시간대였다. 힘들지 않은 시간대는 없는 것 같다. 경쟁 프로그램 시청자를 끌어오거나 경쟁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던 대로 부지런히 발로 터는 역사 여행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이전 시즌보다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질 선녀들의 이야기. 매주 일요일 밤 시청자를 꿀잼 역사의 세계로 인도할 선녀들 리턴즈가 기대되고 더욱 기다려진다.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는 8월 18일 일요일 밤 9시 5분 첫 방송된다.